여러분 아직 고전 시가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앞으로 고전 시가를 계속 만나게 된다면 그거는 그 해석이 문제가 되어요. 해석. 자, 근데 고전 시가를 해석해 나갈 때는 사실상 새로 아예 배경 지식 없이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고전 시가라고 하는 것은 지금 1학년 때는 해석이 잘 안 돼요. 거의 안 되고, 네, 인정합니다. 거의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고전 시가 해석이 안 되는 것이 자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 경험이 쌓아져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경험이냐면, 뭐 이것이 요 단어가 이런 뜻이더라 하는 것, 그것을 외우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계속 국어를 공부해 나갈 거잖아요. 자, 문 좀 닫을게요. 그 국어를 공부해 나가면서 그 제일 먼저 그 고전 시가를 공부해 나가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단어를 정리해 두는 겁니다. 오케이? 단어. 이 단어랑 이게 어떤 표현인지, 이게 무엇을 나타내는 표현인지 반드시 정리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너희들 뭐 고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도대체 무슨 단어인가 모르거든요. 지금 얘기하면은. 오케이? 아니면 무릉 하는 오토바이 아닙니다. 그 무릉이라고 하는 무릉도원이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럼 그것이 도대체 무엇을 나타내는가? 그냥 뜻 말고도 그것에 대한 화자의 태도는 보통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얘들아, 현대시보다 고전시가가 훨씬 쉬워. 왜 훨씬 쉽냐면 현대시는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은 주제가 있어요. 그 답도 없어요. 그때마다 새롭게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고전시가는 단어 몇 개 알고 나면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다 뭐 임금기에 충성하자 뭐 이딴 소리거든요. 뭐 자연 좋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석이 어려워서 그렇지 그 해석의 기반이 좀 마련이 되면 고전시가보다 쉬운 게 없어요. 정말입니다. 똑같은 원리로 우리 현대소설보다 고전소설이 훨씬 쉬워요. 진짜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소설이라고 하면 답도 없게 어려질 수가 있어.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야 할 수가 있는데 고전소설은 맨날 뭐 전쟁이 있었고 왕을 지키기 위해서 얘가 뭐 뛰어들었고 이런 얘기 아니면 뭐 엄마를 잃고 뭐 떠돌아다니다가 뭐 엄마를 만나고 맨날 똑같은 얘기입니다. 주제가 8가지가 안 돼. 다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고전소설, 고전시가 훨씬 쉽다. 근데 너희들이 지금 어렵게 여기는 것은 배경지식이 없어서다. 배경지식이 없는 건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쌓아가면 되는 거다. 그래서 지금부터 공부해 나갈 때는 반드시 그 단어들을 정리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여기서는 그렇지 않지만 앞으로 우리가 고전 시간은 보통 언제 공부하게 되냐면 2학기 겨울방학 때 쭉 공부하게 되거든요. 2학기 겨울방학이 지나고 나면은 고전 시가에 자주 쓰이는 단어 300개 뭐 이런 걸 시험 본다 했을 때 그냥 그것만 보고도 이제 쓸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이제 2학년 때 편해요. 2학년 때는 보통 문학이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2학년 1학기 문학 교과서죠. 문학 교과서의 절반은 고전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절반은 고전, 절반은 현대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는 이걸 정리해 두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끝난 직후죠. 지금부터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엇을 해야 되나? 지금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나 그 정도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지금 한 달 동안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학 같은 경우는 오늘이 고전 시가, 그 다음에 다음 주는 현대시, 그 다음 문학, 그 다음 주는 현대소설, 그 다음 주는 뭐 고전소설 이런 식으로 4주가 됩니다. 그래서 고전 시가를 다룰 게 오늘 지나고 나면 2학기 지날 때쯤 되어야 고전 시가를 다시 다룰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은 맛만 본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전 시가를 볼 때는 문제부터 마찬가지로 문제부터 보는 게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근데 도움이 되는 게 딱 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고전 시가라고 하면 너희들 아직 모의고사 공부 제대로 안 했지. 고전 시가 세트라고 하면 문제가 3개, 많아봤자 4개입니다. 오케이? 3개, 4개. 중간에 나오거나 뒤에 나오거나. 많아봤자 4개입니다. 5개 죽어도 안 나옵니다. 그럼 4개면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가랑 나가 섞여 있어요. 고전 시가는. 현대시도 보통 그렇죠. 2개가 섞여 있죠.
자, 가랑 나랑 두 개가 섞여 있을 때 한 문제는 표현상 특징입니다. 공통점, 차이점. 가랑 나는 모두 가와 달리 나는, 나와 달리 가는. 이거는 문제부터 보고 올라오는 거예요. 문제 보고 올라오고, 선택지 보고 올라오고, 선택지 보고 찾고. 자, 다시 표현상 특징 묻는 문제가 그러면 여기 문제 세트에는 어떻게 구현되어 있냐면 이거 보세요. 뒤에 넘겨보면은 22번 가와 나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찾으라 했죠. 이거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 1번 선택지 보고 위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서 의문형 문장이 있는지 봐야 됩니다. 오케이? 그게 제일 빨라요. 그 다음에 둘 다 있어 체크하고 나면 뒤로 와서 2번 보고 가에서 말 건네는 거 있는지 나에서 말 건네는 거 있는지 각각 보는 거야. 이게 제일 빨라요 진짜. 그 다음에 또 3번 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4번 보면서 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나면 대충 무슨 얘기인지 알게 돼요. 정말입니다. 대충 무슨 얘기겠구나. 그러고 나면은 이 뒤에 문제 풀러 가는 거예요. 근데 아직 그렇게 풀기엔 너희들 그 고전 시가의 의문형 문장이 뭔지도 몰라. 의문형 문장이 뭐예요? 몰라. 고전 시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파악하기 전에 오늘은 이것을 좀 해설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여기서 나오는 것은 작자 미상의 가시리. 자, 가시리입니다. 가시리는 여러분 창비 교과서에서는 없어요. 2학년 올라가야 교과서에서 만나고, 근데 이거는 중요한 작품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문학에서요, 여러분 보세요. 문학에서 고전 시가를 했어요. 고전 시가에서 의문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문형 문장, 의문문. 네. 그 고전 시가의 의문문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첫 번째 연에서 고 체크해 보세요. 고. 여기서 고가 뭐냐면 이게 바로 그 의문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의문. 자, 근데 이 의문을 만들어지니까 의문문으로 만들어준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의문문으로 만들어주는, 길게 쓸게요. 1학년이니까. 주는 어미라고 합니다. 어미가 뭐냐? 어미가 뭐냐면요. 나는 간다라고 했을 때 가다라는 말에서 이게 어미입니다. 어미는 되게 길어질 수 있어요. 같겠냐를 풀었으면은 가앗겠냐거든요. 여기서 이 다가 이렇게 길어진 거야. 이렇게 길어진 거보다는 이제 붙은 건데 엄청 길어질 수 있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길어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의문형으로 만들어주는 어미라고 할 때 여기서 이 고가 의문문으로 만들어주는 어미, 우리가 이런 것을 전문 용어로는 의문형 어미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거는 2학기 때 배우겠네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가시리 있고에서 이거는 보세요. 가시겠습니까? 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알아놔야 되는 작품이라 이거는 지금 해석을 익혀두면 개이득이에요. 이건 알겠죠? 가시리가 무슨 뜻이라고요? 가시겠습니까? 가시리 있고 가시겠습니까? 반복되고 있어요. 반복되고 있죠? 근데 어떻게 해석이 된다고요? 가시겠습니까? 라고 적어봅시다. 가시겠습니까? 나는 이거는 지금으로 따지면 뜻없는 말이에요. 나는 이런 게 아니라 뜻없는 말. 그래서 요즘에 따지면 오 베이비 뭐 이런 뜻입니다. 가시겠습니까? 오 베이비 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버리고 가시겠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이건 버리고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굴 버리냐면 날 버리고 가시겠습니까? 라고 해석이 되죠. 그러면 가시겠습니까? 날 버리고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그 뒤에서 우리가 이것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냐, 이것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봐봐. 날 버리고 가시겠습니까? 라고 상대방한테 묻고 있네요. 그렇죠? 상대가 있고 그 상대한테 나를 버리고 갈 거예요? 라고 묻고 있죠. 그럼 여기서 이런 상황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별의 상황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이게 이별의 상황이다. 이별의 상황.
이러한 이별의 상황에 마주친 화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별의 상황에서 그 뒤에 두 번째 문단을 보죠. 두 번째 문단이래. 두 번째 연을 보죠. 두 번째 연을 보면 날러는, 나더러는, 나보고는 어찌, 어떻게 살라고 하고, 자, 이 어찌를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이 어찌는 이거는 어찌, 이거는 어떻게라는 뜻입니다. 알아두세요. 어떻게, 어찌하리오 많이 나옵니다. 나더러는 어떻게 살라고 하고, 그러니까 너가 가면 내가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뜻이겠죠. 나보고는 어떻게 살라고 하고 버리고 가냐? 원망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너가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데서 보이는 그 정서를 뭐라고 하냐면 원망의 정서라고 합니다. 자, 다시. 자, 이런 거 그 감을 알아두세요.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나를 버리고 가는 거야. 이런 멘트에서 느껴지는 정서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원망의 정서. 아시겠죠?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원망의 정서. 아니면 우리 이런 거 하소연하는 정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알아두는 거야. 앞으로 이런 게 나오면 원망의 정서다. 그 다음 잡사와 두어리만한 한 선하면 아니 올시라. 여기부터 해이에요. 그냥 알아두세요. 잡사 두어리만한 이건 뜻을 알려줄게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이거는 여러분한테 보통 시키는 해석이 아닙니다. 이거는 외워둘 필요가 없어요. 그냥 써두세요. 잡아두고 싶지만 너가 그러다가 서운하면 아니 올시라. 올시라. 리을시라는 알아놔야 됩니다. 일단 올까봐라고 적어볼게요. 아니 올까봐 해서 아니를 안으로 해석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봐봐. 올시라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오다 플러스 리을시라라는 어휘입니다. 오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보통 아는 컴이라는 단어가 있죠. 리을시라가 뭐냐면요. 이 리을시라는 이것도 어미인데요. 이거는 무엇 할까봐 두렵다라는 뜻입니다. 두렵다. 자, 그럼 보세요. 잡아두고 싶죠. 잡아두고 싶다는 것이 이 친구의 마음. 누구를 잡아둬요, 근데? 갑자기 지나가는 개를 잡아둡니까? 아니죠. 누구를 잡아두죠? 대화 상대, 임 정도로 얘기를 해보죠. 대화 상대를 잡아두고 싶었지만 서운하면 안 올까봐 두렵다. 자, 그러면 보세요. 내가 얘를 잡아두고 싶지만 결국 잡을 수 없습니다. 왜? 내가 잡다가 얘가 나한테 정뚝떨 할까봐, 내가 가지마 하다가 정뚝떨 할까봐, 정이 뚝 떨어질까봐, 그래서 서운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계속 얘를 잡아두면은 나한테 정 떨어져서 원래 올 거였는데 다시 안아버릴까봐, 그럴까봐. 그 다음 볼게요. 셔론님 보내옵나니. 셔론은 무슨 뜻이냐면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이거는 해석되는 게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서러운이라는 뜻이면 서러워하는, 원래 이런 뜻입니다. 근데 해석이 두 가지로 된다고 했죠. 서러워하며 라고도 해석이 됩니다. 뒤에 문제 나오기도 해요. 게다가 서러워하며 님을 보내느니, 보내없느니는 보내느니 라는 뜻이야. 보내니. 가시는 듯 도셔오셔서. 이건 무슨 뜻이냐면 가는 듯 하다가 바로 돌아오셔서. 그래서 도셔오셔서. 여기서는 돌아서 오소서. 자, 근데 여기서 이 쇼셔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쇼셔 우리말로는 뭐뭐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거 뭐라고 하냐? 명령형이라고 해요. 명령문을 만들어주는 명령형 어미. 자, 우리가 아까 이 고라는 게 의문문으로 만들어진 어미라고 했죠. 의문형 어미. 이 쇼셔는 명령형 어미예요. 쇼셔가 요즘 조금 바뀌어가지고 아직도 쓰입니다. 기도문 같은 데서 살려주시옵소서. 그거는 기도문이 아닌가요? 쌤이 종교를 잘 몰라서 무식해서 미안합니다. 뭐뭐 하소서 이런 것도 있잖아요. 죄에서 다만 뭘 해 주시옵소서? 다만이로 시작하는 말이 있던데. 좋아요. 거기서
소서가 보이죠? 그 소서가 요거거든요. 소서. 이 쇼셔가 바뀐 거예요. 근데 그게 명령형이에요. 그러면 신한테 명령하냐? 그런 게 아니고 문법적으로 따졌을 때 어쨌든 우리가 이것을 명령형 어미라고 이름 붙인다는 거죠. 따지고 보면 진짜 정중하게 저것 좀 부탁드립니다. 해주세요 라고 할 때 그 주세요도 사실 해주세요 그 세요도 명령형이고 명령이에요. 결국 따지고 보면은. 그럼 여기서 가시는 듯 바로 돌아오소서 라고 하는 것은 명령을 나타내죠. 근데 이 명령을 나타낼 때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 고전시가에서 이 명령을 하는 상황이 있어요. 이 명령을 하는 상황에서 이것이 이제 그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자, 명령을 하는 상황은 이제 첫 번째로는 그 소망을 나타냅니다. 소망을 나타내는 상황. 이게 뭐냐면 여기서 돌아오세요. 그러면 뭐야? 가시는 듯 도셔오소서. 이거 소망을 나타내는 상황이죠. 근데 명령을 하는 상황이 왜 이렇게 괄호 길게 썼어? 명령을 하는 상황이 또 나타납니다. 의지를 나타내요. 의지를 나타내는 상황에서도 씁니다. 예시 들어줄게요. 속세가 싫다. 너는 속세다. 너 저리 가거라. 자, 이것은 뭐냐면 너 보고 저리 가라는 소망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뭘까요? 내가 속세를 거부한다는 나의 의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명령을 하는 상황에서 의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알겠죠? 너 저리 가! 라고 하는 것이 너와 같이 있지 않겠다는 나의 의지.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알아두세요. 문학에서. 여기서 이 쇼셔 같은 경우는 가는 듯 다시 돌아와 주세요 라고 말한 거니까 이것은 명령형 어미를 통해서 무엇을 나타낸다? 소망을 나타낸다 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 연에서 가시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죠. 그러면 이 가시겠습니까? 그 물음을 나타내는 말은 고라는 말이 되겠죠. 이게 의문문으로 만들어준 어미. 이걸 통해서 그 화자가 어떤 정서를 보이고 있을까요? 날로는 어찌 살라고 날 버리고 가시려는 겁니까? 봐봐. 날로는 어찌 살라 하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결국 날 버리고 가는 거야. 여기서 물음을 통해서 화자가 나타내고 있는 정서는 뭐다? 썼잖아. 원망의 정서. 그럼 봐봐. 여기서 의문형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거는 원망의 정서. 왜 나를 버리고 가려고 하는 건지.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리을쉐라라는 어미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은 두려움. 이럴까봐. 그리고 잡지 못하는 이유. 이런 거를 리을쉐라라는 어미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쇼셔라는 어미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은 빨리 만나고 싶은, 그러니까 재회에 대한 소망, 이런 걸 나타낸다. 고전 시가는 어미를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편합니다. 소망을 나타낸다.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보자면 위 증절과 대표형성대 이런 그 말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네요. 가를 읽었으니까 우리 그 가에서 갑자기? 그 가에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알아봅시다.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문제에서 가와 나의 표현성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우리 가 보겠습니다. 의문형 문장을 사용해서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자, 의문형 문장을 사용해서 라고 하면 이제 이게 선택지가 둘로 갈리죠? 이게 갈리죠, 이렇게.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일단 가에서는 맞는 말이에요. 의문형 문장을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화자의 태도라고 하면 원망하는 화자의 태도 정도로 볼 수 있죠. 그래서 가는 맞는 말. 2번 가와 나는 모두 말을 건네는 어투를 사용해서 가만 보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을 설득하고 있다. 자, 말을 건네고 있어. 상대방을 설득하고 있다. 가 설득하고 있다. 돌아오소서 설득하고 있다. 소망 설득하고 있다. 소망과 설득하고 있다. 상당히 애매하죠. 소망인데 그러면 가는 여기다 무엇을 치냐? 물음표를 치면 됩니다. 이렇게 모의고사 풀 때. 3번 가와 나 유사한 시구 반복해서 임에 대한 화자의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 가에서 반복되고 있는 게 뭔지 찾아보자면 위 증절과 대표형성대 그거 말고도 또 반복되고 있는 게 있어요. 가시리 반복되고 있죠. 가시리가 무슨 뜻이냐면 가시겠습니까? 가시리 있고 가시겠습니까? 가시겠습니까?
가시겠습니까가 어떤 마음이냐면 원망의 정서라고 했죠? 그러니까 가는 가시리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화자가 임에 대한 원망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가는 맞고. 이거 되게 이거 동그라미처럼 보이네. 이렇게. 자 4번. 가는 나와 달리 다양한 종결어미를 사용해서 화자의 정서 변화를 드러냈다. 화자가 정서 변화가 있긴 하죠. 원망에서 뭐에서 뭐 소망으로까지. 그럼 가는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냐? 가는 나와 달리 해서 이거 둘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둘 다 봐요. 왜냐면 나도 맞다면 달리 때문에 틀린 말이 되는 거니까. 맞죠? 5번. 가는 나와 달리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화자의 마음을 노래하고 있다. 자, 비유. 가에서 비유. 이것이 비유라면 스님이 말했겠죠. 이게 비유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가와 달리. 자, 가와 달리가 그러니까 이게 된 거야. 그러니까 요거까지 봐야 돼요. 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가와 달리. 왜 이게 뭐라고? 여러분 가에 비유적 표현이 없잖아. 그러니까 나에 있기만 하면은 맞는 선택지가 되는 거야. 알겠죠? 우리 이번에 23번 풀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건 나만 보면은 바로 풀 수 있겠네요. 23번. 보기에 선생님의 말을 듣고 학생들이 대답한 것이다.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라. 선생님. 가시리의 셔론님에서 이 셔론님은 서러운 님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렇구나. 서러워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서러운 님. 서러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나를 서럽게 하는 임으로도 볼 수 있다는 의견과 서러워하는 임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모두 있었습니다. 네. 나를 서럽게 하는 임, 그 다음에 서러워하는 임. 그러니까 나를 서럽게 하는 임이라면 서러운 건 나인 거죠. 내가 서럽다. 서러워하는 임이라고 하면 임이 서럽다. 자, 어느 쪽 해석이 더 자연스러운지 비교해보자. 자, 1번부터 2연에서 여러분들 이제 왼쪽이랑 같이 보면 되겠죠. 2연에서 나보고 어찌 살라고 애원하는 것을 보면 끊으면서 임과의 이별로 화자는 난처하고 슬픈 상황에 처하게 된 것. 굳이 틀렸다고 할 이유는 없죠. 뭐 임과 이별하면 뭐 슬플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된 것으로 보이니 그때는 나를 서럽게 하는 임이다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1번은 뭐 맞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적절하지 않는 거 고르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2번. 3년에서 잡아두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화자가 임을 잡아두고 싶다고 하고 있으니 나를 서럽게 하는 임이다. 잡아두고 싶으니까 나를 서럽게 하는 임. 잡아두고 싶은 이유는 이별의 슬픔 때문에 말하면서 이별의 아픔을 노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굳이 틀렸다고 할 필요가 없겠죠. 3번. 사연에서 가시는 듯 도셔오셔 이렇게 말하는 걸로 봐서 나를 서럽게 하는 임이라 말하며 그렇다. 임과 헤어져 있는 시간의 괴로움을 노래한 것. 나를 서럽게 한다. 임과 헤어져 있으니까 요것도 굳이 틀렸다고 할 필요가 없겠죠. 4번 봅시다. 4번 1, 2연에서 임의 행동이 어떤 것을 버리고 가는 것을 표현한다. 근데 어떤 것을 버리고 가요? 쓰레기 버리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미 가면서 갈 때 쓰레기 봉투 좀 가지고 가. 아니잖아 이거. 보통 그러지 않나요? 아빠 출근할 때 갈 때 음식물 쓰레기 하나 갖고 가 하면은 안 그러시나요 보통들? 그래요? 선생님이 아주 오래전부터 별거를 해가지고 독립을 해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지 간에 가면서 쓰레기 봉투 가지고 가 이거 아니잖아. 이거 날 버리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1, 2안에서 임의 행동이 나를 버리고 가는 것으로 표현된 걸로 봐. 서러워하는 임. 자, 봐봐. 근데 여기서 1, 2연이 뭐였냐면 가시리 있고라고 하는 거냐? 이거 원망이잖아. 날 버리고 가냐? 1, 2연에서 드러나는 것은 임이 서러운 것 같아요? 내가 서러운 것 같아요? 내가 서러운 것 같아요. 그죠? 1, 2연에서 날 버리고 가냐 하고 있잖아. 여기서 그러니까 1, 2연 때문에 서러워하는 임이라 해석하는 것이 여기서 이게 땡인 거죠. 나를 서럽게 하는 임이라고 돼야 되는 거죠. 1, 2연을 보자면 3, 4연은 모르겠는데 1, 2연이 나를 버리고 가는 상황이다. 자, 그래. 잘 한 번만 생각을 해보면 1, 2연에서 나를 버리고 가는 상황인데 내가 서러워, 제가 서러워, 내가 서럽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5번.
사연에서 화자가 임에게 돌아오라고 당부하면서도 글을 보내는 것은 돌아오셔 당부하면서도 보내는 것은 임한테 불가피한 상황이 있는 것이다. 아, 그러니까 임도 진짜 가고 싶지 않아. 근데 어쩔 수 없이 뭐 출장 때문에 어디 가야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어떤 일을 해결하러 잠깐 가야 될 수도 있고, 서러워하는 임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아, 그러니까 임이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불가피하다 무슨 뜻이냐는지 알려줄게요. 알아도 여러분 아는 게 아닙니다.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수 띄고 밖에 없는 상황이다.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많이 쓰입니다. 이 뜻입니다.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임의 입장에서 불가피하다는 것은 뭐냐면 이 이별,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다.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어서 그거를 생각해 본다면 임도 서러워할 수가 있겠죠. 임도 가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서러워하는 임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맞는 말. 답은 4번만 되겠네요. 자, 이번에 우리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자, 나에서. 우리가 이거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정석가라는 작품인데, 굉장히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여기서는 무엇을 볼 수가 있냐면요.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한 다음에 그 상황이 이루어졌을 때 님과 이별하겠다. 이런 반어를 살펴볼 겁니다. 어려워요? 미리 말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남자가 여자한테 고백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시다. 고백을 하고 있어요. 딱 이제 놀이터 같은 데 가가지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얘기 아닙니다. 네. 고백을 하고 있는데 남자 여자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남학생이 여학생한테 나랑 사귀자 얘기를 합니다. 밑도 끝도 없어요. 일단 나랑 사귀자 했어요. 근데 여자가 말합니다. 그 남자 평균 등급 9등급 개 지려요. 평균 등급이 9등급입니다. 단 하나라도 8이 나오면은 평균 등급 9등급이 안 되거든요. 8.9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모두 9야. 개쩔어. 지금 걔는 3학년. 자, 여자가 말합니다. 오키라고 하면 받아들인 거죠. 근데 한국어 끝까지 들어봐야 되잖아. 너 서울대 가면 내가 바로 사귄다. 그냥 바로 그냥 묻지어 다니지도 않고 그냥 서울대요. 그거 보여줘. 나 바로 사귈게. 자, 사귄다고는 했습니다. 근데 사귄다는 소린가요? 아니에요. 왜냐? 불가능한 상황이 이루어져야 사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말하는 너랑 사귈게 라고 하는 말은 반어라는 겁니다. 반어가 뭐예요? 하고 싶은 말을 반대로 표현하는 거. 그때 사귄다는 반어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그러면 그런 상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봅시다. 이거는 너랑 사귈게가 아니라 이런 상황이 되면 너랑 헤어질게 라고 하는 겁니다. 좀 지긋지긋하네요. 거머리처럼 딱 달라붙어가지고 이런 상황이 되어야 너랑 헤어질 거야. 근데 이런 상황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한번 봅시다. 어떤 상황인지. 삭삭이 쉐몰의 벼락. 원래 선생님이 방금 본능적으로 쉐모레라고 읽었는데 원래 이게 쉐모레거든요. 자, 삭삭이 쉐몰의 벼랑. 자, 별해 나난, 벼랑해 나는. 나난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처럼 아까도 나난 이게 있었잖아요. 오 베이비 같은 겁니다. 전문용어로 여음구라고 하는데 이것을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왜냐면 봐봐. 우리가 여기 문제래. 음악 같은 거 막 들어보면은 오 베이비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노래가 있다고 해보자. 선생님이 얼마 전에 핸드폰 가게 앞에 지나가다가 노래를 들었는데 뭐 우리 집에 가자 오 베이비 뭐 이런 노래 있었어요. 제목은 모르겠습니다. 멜로디도 모르겠어요. 우리 집에 가자 오 베이비 막 이러고 있던데 남자 가수였고요. 근데 시간이 지났어. 딱 1000년이 흐르고 천년이 흘렀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우리나라 조선이죠. 조선에서 드디어 헬조선이 됐어요. 헬조선 민주주의 공화국이 됐습니다. 네. 그럼 1000년 뒤에 그때 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는 거야. 2020년의 노래. 애들 배우기 싫어요. 무슨 대한민국 시대예요. 우리가 신라 시대 싫어하는 것처럼 싫어요. 차라리 통일된 이후가 재밌어요. 싫어 안돼 배워야 돼. 수능이 나와 막 그러고 있어. 자, 그럼 그때 선생님이 들은 그 노래가 나오는 거야.
집에 가자 오 베이베 이러고 있어. 근데 거기서 선택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청자는 아기이다. 자, 어때요? 청자는 아기이다. 맞나요? 아기에게 자신의 집에 가서 아기에게 애정 행각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기에게? 오 쉣! 자, 그럼 이상한 노래가 되는 거야. 순식간에 성범죄자 노래가 되는 거라고. 우리 집에 가자 아기야. 뭐 이러고 납치잖아요. 유괴라고 유괴. 그럼 이걸 보고 그 보기 박스에 문제 실려 있어. 2020년도에는 그 사회가 혼란해서 유괴 납치가 빈번하게 아니 이상하잖아. 보기 박스에 그 내용 나와요. 이상하잖아, 그치? 우리가 그래서 요거는 해석을 안 하고 그냥 그 노래 분위기를 살려주는 걸로만 하는데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세 글자입니다. 여음구라고 한다. 여음구. 알겠죠? 여음구가 뭐냐? 잉여가 뭐냐면 필요 없다. 넌 잉여야 라고 너 필요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필요 없다. 그래서 그 음악성을 맞춰주기 위해서 쓰이는 구절. 여음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음구. 자, 이거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사각사각거리는 몰라도 돼요. 사각사각거리는 조그만한 모래. 몰라도 됩니다, 이거. 조그만한 모래로 된 벼랑에. 그러니까 벼랑이 이렇게 있어. 벼랑. 와! 하고 사람이 이제 떨어져 죽으려고 하는 벼랑이 있어. 사각사각거리는 모래가 이렇게 있어. 근데 거기다가 구운 밤이죠. 그 구운 밤을 5대를 심어요. 그냥 밤이 아닙니다. 구웠어요. 쫙 하고 굽고 그 5대를 심어요. 대 알죠? 이렇게 해가지고 쌀과 곡식 담는 그 단위예요. 그러니까 구운 밤은 5리터를 심었어요. 이런 겁니다. 심었습니다. 그 밤이 um이 돋아서 새싹이 돋아서 또 싹이 나면요. 나거시아가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됩니다. 이건 알아둡시다, 여러분. 그래서 나거시아라고 하면 이 나거시아는 그 가정하는 거예요. 가정이 뭔지 알아? 영어에서 if문 그 가정이라고 하잖아요. 가정법, if 그런 거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을 가정하는 거야. 가정이니까 난다면 정도가 돼요. 우리말에서 그 가정은 니은 다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봐봐. 그냥 땅에다 심은 것도 아니고 모래로 된 그냥 벼랑도 아니야. 모래로 된 벼랑에다가 그냥 밤도 아니고 군담을 심어버렸어. 절대 싹이 날 수가 없어. 이거 싹이 난다면 그 과학자들이 와서 단체로 구경할 거란 말이야. 그래? 근데 그 밤이 음도 싹이라는 뜻이에요. 잠깐 이렇게 탁 붙는 거 음이라고 하거든요. 싹이 나면은 유덕하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착하다라는 뜻입니다. 착한 당신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을 여의아와지이다 라고 할 때 여기서 보세요. 지이다에서 할 때 이 이다가 이건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여의다. 자, 이거 적어두세요. 여흐이. 이거 아래합니다. 여흐이다. 이거 우리가 이것을 이별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별하다. 여기 아와지이다에서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봐봐. 뭐뭐 지이다. 이것은 뭐뭐고 쉽다라는 뜻입니다. 이거 쉽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적어둘 필요가 있어요. 여의다 똑같은 뜻입니다. 네, 히읗. 여기서는 이응, 여기서는 히읗. 그러니까 두 개가 모습이 달라 보이지만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현대국어에서는 여의다로 됐죠. 어머니를 여의고 이런 식으로. 이별하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처음에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상황 되면 너랑 이별할게. 이별하지 않겠다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여희와지 이별하고 싶습니다. 이때쯤 되면 너랑 이별하고 싶습니다 해서 여희와와지이다.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반어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반어법.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표현상의 특징은 어떻게 되고 있냐?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고 있어. 자, 봐봐. 여기서 가정하고 있는 게 뭐냐면 불가능한 상황이죠. 절대 가능하지 않아. 이런 불가능한 상황을 얘 뭐하고 있다? 가정하고 있다. 그것이 이루어지면 이별하겠다라고 하니까 이것은 반어로 파악이 된다.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도 똑같아요. 옥으로 연꽃을 사교이다. 무슨 뜻이냐? 색입니다. 색이다. 근데 그게 뭐냐면 얘들아, 옥 어떤 건지 알아? 약간 초록 색깔 빛깔 띄는 돌이거든요. 만질만질해요. 그걸로 깡깡깡 해가지고 연꽃을 만든 거야. 연꽃이 뭐냐면 그 동그란 꽃이 있어요.
모든 꽃은 다 동그랗지 않나요? 맞는 말인데 있어 그런 거 보통 그렇습니다. 불교에서 좋아하는 건데 연못에 나서 연꽃이에요. 진짜입니다. 그래 뭐 말을 두 번씩 하냐? 자 그다음에 바위 위에 접주하요에다 아래 뜻이 있는데 접주하에다가 붙입니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 옥으로 연꽃을 딱 만들어서 바위 위에다가 탁 붙였어. 붙이고 나서 그 꽃이 삼돈 무슨 말이냐면 새묶음 이 피면 임을 여의겠습니다. 아유 근데 어떻게 연꽃으로 바위 위에 붙였는데 어떻게 그 꽃이 나냐고. 거기서 불가능한 상황, 똑같은 게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불가능한 상황이란 소리예요. 그 다음에 볼게요. 천리 옛날에 무관 입던 관복 무슨 소리야? 뭐 그 갑옷 같은 거겠죠? 무관이니까. 무쇠가 뭐냐면 굉장한 쇠라는 뜻인데요. 강철이라는 뜻입니다. 강철로 갑옷을 말다라고 하는 것은 말다 알아두세요. 이것은 말다 옷을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선생님이 이거 알아두세요라고 하는 것은 자주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무쇠로 옷을 만들어서 말 두 번씩 하고 철사로 주름을 박아. 철사로 그러니까 옷 딱 만들 때 재봉 딱 해서 이거 다 주름이 박아져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뭐 철사로 박는다고 해보죠. 그 옷이 다 헐어지면 아니 강철로 만든 옷인데 어쨌든 헐면은 그거 가지고 매일 2시간씩 축구를 해도 헐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어쨌든 그러면은 임을 여의겠습니다. 똑같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구슬이 바위의 지신들 이라고 했네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자 봐봐. 구슬이 바위의 지신들이라고 할 때 이 지다. 자 이거 해석 어떻게 되냐. 기다. 구기어만 되면 이것이 지다가 됩니다. 이것은 지이다랑 달라요. 아까 지이다 있었죠? 이것은 뭐냐면 이게 지다. 이거 떨어지다라는 뜻입니다. 떨어지다. 자 보세요.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다. 그냥 바위가 이렇게 있으면 구슬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런 뜻이죠. 끈이 딴 그칠이니까 자 여기서 그칠이 가해서 이거 아까 가 말고 고도 보이죠? 자 여기서 고 말고 가도 보이죠? 여기서 가 또한 의문형 어미입니다. 그러니까 물어보고 있는 거야. 누구한테? 임한테. 얘가 하고 싶은 말이 뭘까?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다. 무슨 말이냐면 옛날 말 중에 이런 말 있잖아요. 구슬이 서 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옛날엔 구슬 같은 거 다 어떻게 하고 다녔냐면 이렇게 꿰어서 다녔어요. 옛날엔 구슬을. 오케이? 꿰어서 다녔다. 그래 요즘과 달리 예전엔 구슬을 되게 좋아했어요. 이렇게 꿰고 다닌 거야. 여기 딱 손 넣는 거죠. 근데 그거를 63빌딩에서 떨궜어 얘들아. 딱 떨굽니다. 자 하나 둘 셋 팍 하고 떨궜어. 구슬 산산조각이 나겠죠. 쇠구슬이 아니 이상해야 쇠구슬 아래 있는 사람 죽으라고 떨어뜨린 거잖아. 근데 그거는 구슬을 떨어뜨렸어. 산산조각이 났어. 근데 끈은요? 끈도 혹시 산산조각이 나나요? 끈은 잘 멀쩡할 거 아니야. 구슬이 산산조각이 나는 거지. 그 상황이야. 구슬이 바위에 떨어져. 팡 하고 떨어져. 그러면 끈이야. 끈이 따위 무슨 뜻이냐면 끈은 정도로 해석합시다. 끈은 그추다가 무슨 뜻이냐면 그추다. 끊어지다. 그추 끊어지다. 끊어지다. 여기서 리가 개수로 해석됩니다. 자 그러면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딱 떨구면 구슬은 부서지겠지나 끈은 끊어지겠습니까? 안 끊어진다는 소리죠. 서리법입니다. 그래서 자 그다음 즈문해를 외우금 여신들. 자 여기서는 그냥 선생님이 즈문만 알려줄게요. 즈문은 천이라는 뜻입니다. 천이 어떤 천이냐면 100년, 1000년, 만년 할 때 천 알겠죠? 천해를 천년을 외우금. 이건 외롭게 여신들 신앤들 신이 딴 그칠이니까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그럼 보면은 여기서 요거랑 거의 똑같죠? 그러니까 구슬이 바위에 떨어지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사랑이 자 여기서 구슬은 우리의 사랑이 바위에 지신들 이거는 시련을 겪는들
그러니까 여기서 비유가 보이네요. 우리 구슬이라고 하면 사랑, 우리의 사랑이 이것도 비유죠. 우리의 사랑이 시련을 겪는 끈, 뭐 아래 신이라고 돼 있네요. 믿음이야. 이것도 믿음, 이것 비유?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물어보고 있죠. 우리가 짐은 해를 천년을 외롭게 지내도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똑같아. 네, 여기서 그럼 비유가 보이고 있네. 그러면 우리 이거 가지고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것 같죠. 구슬은 사랑을 비유한 것, 바위는 시련을 비유한 것, 끈은 믿음을 비유한 것. 넘어갈 거예요. 자, 우리 22번부터 보자. 이제 끝났다 거의 다. 가와 나의 편상 특징. 1번 가와 나 모두 의문형 문장 사용해서, 자, 나에도 끊어지겠습니까? 뒤에 있었죠? 2번 나는 말을 건네는 어투를 사용해서 상대방을 설득하고 있다. 나에서는 상대방 설득이 없어. 그냥 내가 이때 갈 거야, 아니면 끊어지겠으면 끊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걸 드러내고 있지. 나에서 상대방 설득하고 있지 않아. 답은 2번. 아니 뭘 설득하는데, 그냥 뭐 끊어지겠습니까 이딴 소리 했는데 뭘 설득해, 그죠? 3번 나 유사한 시구 반복해서 임에 대한 화자 마음. 뭐냐면 나에서는 어떤 시구가 반복되고 있냐면 여의 아와지이다, 이별하겠습니다, 반어죠. 이별하지 않겠습니다, 화제의 마음을 강조하고 있죠. 3번도 맞는 말. 나도 있었던 거죠. 결국 이렇게 다 있었던 거죠. 자, 4번 간 나와 달리 다양한 종결어미 사용해서 화자의 정서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나에서는 다양한 종결어미를 사용하면서 화자의 정서 변화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딱히 솔직히 안 보이니까 땡 해주고. 5번 나는 가와 달리 비유적 표현. 그러면 맞죠? 나는 가와 달리 맞죠? 왜냐? 비유적 표현 뒤에서 구슬, 바위, 끈이 있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 이제 24번으로 가볼게요. 보기를 참고해서 가, 나를 감상하다. 자, 가도 나오네요. 그런데 뭐 보기는 솔직히 안 읽어도 될 것 같은데 시간 의식과 연관되는 경우가 많다. 사랑에 빠졌다. 과거를 돌아보기도 하고 미래를 내다보기도 한다. 지난 날에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고. 이별이면은 불확실한 상황. 자, 1번부터 읽어봅시다. 가의 일환에서 상대방과 관계를 맺어온 기간이 미래에 이어지지 못할 거다. 뭐 이렇게 길게 말하냐. 그냥 이별할 것임을 느끼고 있거든. 그거잖아. 영어식으로 말하고 있잖아 지금. 상대방과 관계를 맺어온 기간. 그러니까 그동안 사랑했는데 미래에 이어지지 못할 거야. 앞으로는 사랑 안 할 거야. 이별한다는 소리잖아. 왜 이걸 이렇게 말해야 되냐고. 어쨌든 맞는 말. 자, 2번 가의 이연에서 두 번째 불안감의 과거를 이연이 뭐였냐면 날로는 어찌 살라고 하고 버리고 가냐. 도대체 불안감의 과거를 돌아보는 일이 지난날에 의미를 부여하는 일이 어디 나와 있냐? 답은 2번입니다. 자, 3번 가의 사연에서 화자는 다시 만난 날을 앞당겨 임을 얻어서 곁에서. 이게 무슨 소리냐? 가는 듯 도셔오셔서 빨리 와 라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빨리 와, 다시 만난 날을 앞당기다. 맞겠고. 4번 나의 이 사연에서 앞으로도 사랑이 영원하기를 기대한다. 그러니까 계속 여의와지다. 이별하지 않겠습니다가 되는 거잖아. 반어니까 이별하지 않을 거라는 건 사랑이 영원하기. 괜찮죠? 5번 나의 유견 끝 연에서 미래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현재 관계 이어가. 무슨 소리냐면 천년을 외롭게 지내도 믿음은 끊어지지 않는다. 천년을 외롭게 지내는 상황에서도 불확실한 상황, 현재 관계 이어가려는 의지. 그러니까 믿음은 끊어지지 않고 난 계속 너를 사랑할 것이다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됩니다. 자, 좋아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숙제를 안 내주자면 1강 다 풀어오고 2강 다 풀어, 1주차 다 풀어오고 2주차 다 풀어오는 건데, 근데 푸는데 걸리는 시간 계산해봤는데 선생님 봤을 때 한 주차 거 푸는데 3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리고 각 주차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비문학 3지문, 그 다음에 문학 3지문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지문일 때도 있고. 그러니까 쌤 생각엔 아마 하루 날 잡고 하지 말고 뭐 월수금 이렇게 해가지고 월요일에 비문학 하나 풀고 문학 하나 풀고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나. 오케이? 그렇게 해서 다 1주차 2주차 다 풀어오시고, 그러니까 이번 주 숙제량은 선생님이랑도 풀었으니까 한 4시간 반 정도가 될 겁니다. 잘 해보세요. 그리고 아까 거기서 선생님 비문학에서 숫자 노름 한 거 그거 한번 꼭 복습해 보시고요. 지금 여러분 하고 있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